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2주차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메일이 왔는데요. 줌을 통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줌을 이용해서 회의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는 줄 알고 문의가 많습니다. 그냥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데 동영상 촬영을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촬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줌 가지고 회의식으로다가 강의를 진행하면은 제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강의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줌 프로그램을 계속 만지작 거려야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디오나 비디오도 켜 드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여러분들 오디오 비디오를 다 막 켜놓고 진행하면 이제 화면이 여러분들한테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의식으로 줌 이용해서 회의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면 제가 하는 역할이 강의하는 그 교수자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듀서 역할까지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줌 회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실시간 강의를 하면은 제가 1시간 25분 동안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50분을 꽉꽉 채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50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냥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제 강의는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데 단지 그 동영상 촬영할 때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촬영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 사업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현실에서 이제 대기업들은 주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기업들은 주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갖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회사의 유해 형태인 개인회사 그리고 한명합자회사까지도 한번 같이 아울러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의한 페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필기할 게 있으면 필기하시고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는 그냥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의 조직을 개인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징은 첫 번째 이제 가장 간단한 사업 형태이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규제가 가장 적은 조직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뒤에 대기업이 된 기업들도 처음에는 소규모의 개인회사, 개인기업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회사 또는 개인기업의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유주인 그 자영업자가 해당 사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이익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장점 이외에는 문제점들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자영업자가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자영업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 또 그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회사의 수입하고 개인의 수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개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제 개인 기업 또는 개인 회사의 수명은 그 소유주의 수명으로 한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뭐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소유주의 수명이 아니라 수명으로 한정되지 않고 더 이상 넘어가기도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은데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점은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자본 조달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소유주의 개인 재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크질 않죠. 조달된 자금이 정말 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하는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 문제점이고요. 다섯 번째 문제점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회사 전체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럼 이런 개인회사 또는 개인기업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창설한 사업을 한명회사, 합자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명 또는 그 이상의 공동 출자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사 또는 개인기업하고 좀 유사한 형태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명회사는 모든 출자자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데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해서도 모든 출자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조직 형태이다. 그래서 한명회사의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부채에 대해서 모든 출자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그래서 모든 출자자가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그런 조직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한명회사에서 뭐 이익이 났다 또는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맺고 동업자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익과 손실을 분배를 합니다. 자, 합자회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 그러니까 모든 부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하고 그 사원이 회사를 운영하고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 그러니까 이 유한 책임 사원은 본인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 개인의 어떤 그 소득이라든지 개인의 자산, 개인의 부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비공식적인 계약,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한명회사, 합자회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창업을 하는 게 쉽다. 그리고 자금도 적게 소요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마찬가지로 개인 기업, 개인 회사의 문제점하고 비슷한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의 부채가 있으면은 출자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튼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매각하거나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다라고 하면 그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업이 종료된다. 그러니까 수명이 제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소득이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소득으로다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규모는 무한책임사원들 재산의 총합으로다가 제한이 된다. 이게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무한책임 사원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명회사 또는 새로운 합자회사가 설립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새롭게 한명회사, 합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점은 유한 책임 사원의 권리는 회사를 해체시키지 않고서도 팔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사람한테 그 유한 책임 사원의 권리를 팔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구매자를 찾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개인 회사 그리고 한명 합자회사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 부채에 대해서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 소유주의 수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문제점이 결국 어떤 걸로 귀결이 되냐면은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으면 투자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업 영역을 정말 진출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또는 기업의 성장성이 제한되는,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좀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세 가지 문제점, 주요 문제점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유주의 무한 책임, 그리고 사업 수명의 한정, 그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주식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독립적인 인격이 소유한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보통 이제 법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법인격을 가진 존재를 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두 가지를 지칭을 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자연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격을 갖춘 단체 법인을 또 개인이라고 이제 법에서는 상법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특징을 보면요, 주로 이제 규모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조직 유형이다. 그래서 성장이 제한되지 않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질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업이 정말 성장이 제한되지 않는 그런 사업 조직 유형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주식회사는 소유주와 분리되는 구별되어 있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인인 사람과 같이 많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설립하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회사나 한명합자회사라고 하는 그 사업조직 설립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회사 설립 규약 또는 설립 강령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정관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규약에는 설립할 회사의 상호, 그러니까 명칭이 되겠죠. 그리고 의도된 기업의 수명, 영위할 업종, 그러니까 기업 그 사업의 목적, 그리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은 그 기업 법인의 이사를 선출하는 등 주식회사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규율할까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 규칙을 정관이라고 하고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사회가 경영자를 선임하는 이런 형태로 주식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그 경영진 이사회가 선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주주가 주식회사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주식회사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일단 명목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 그러니까 그 전체 중에 얼마가 내 거야 또는 네 거야라고 하는 그 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바로 이전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수명도 무한해져 가지고 영속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의 이전 그리고 회사의 수명이 길다, 영속적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점을 보면은 이제 그 주식회사는 회사 명의로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회사 이름으로다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부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제한된 책임만 집니다. 아까 합자회사 같으면 무한책임 사원만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합자회사 같으면 무한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책임 사원도 있다라고 했는데 주식회사는 그냥 주주들이 유한책임 사원의 역할만 한다. 그래서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제한된 책임을 갖는다. 유한 책임을 갖는다. 이게 세 번째 어떤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이 뭐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 기업의 그 정말 주식회사의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 그만큼만 그만큼의 손실만 보고 더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개인회사나 한명합자회사의 문제점이다라고 했던 거 그 세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식회사는 이제 거꾸로 그것이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고 쉽고, 두 번째 회사 부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만 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회사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징,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유권 이전, 회사 부채에 대한 유한 책임, 회사의 무한 수명, 이 세 가지 어떤 장점 때문에 주식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우월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본 조달을 또 현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은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별도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기업 차원에서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내고 난 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법인세 내고 난 다음에도 정말 법인세 차감 후에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배당금이 주주들한테는 소득이 되고,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또 정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법인 단계에서 한번 법인세 매기고 부과하고, 그다음에 배당했을 때 개인 차원에서 개인 단계에서 한 번 더 세금이 부과되니까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세금 두 번 매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사업 조직으로 미국에서 이제 유한 책임 회사라고 하는, 영어로 줄여가지고 이제 LLC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사업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는 한 명 회사 또는 합자회사처럼 운영되고 세금이 부과되지만 모든 소유자가 유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사업 조직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한 책임 회사까지도 주식회사의 범주에 넣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업 조직, 어떤 그 사업 조직의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주식회사의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 그런 걸 갖다 이제 생각해 봤고요.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그게 이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회사 부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쉽고, 그리고 회사 부채에 대해서 유한 책임만 지고 회사의 수명이 영속적이다. 그래서 결국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데 유리하고, 그러다 보면 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을 때 그 사업 기회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성장성이 있다. 성장성이 제한받지 않는다. 뭐 그런 장점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2주차 재무부동산학의 2주차 강의 정말 진행을 했습니다. 1주차 때 한 80분 정도, 86분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좀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진도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재무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듣고 계시는데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 3시간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는 이제 75분 수업입니다. 그래서 75분 정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테고요. 뭐 가급적이면 좀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얼굴을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